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조금 바빴나요? 조금 힘들었나요? 아니면 그냥 조용히 지나갔나요? 괜찮아요. 이제는 모든 걸 잠시 내려놓고 그저 숨 한 번 편안히 쉬어도 좋아요. 바람이 살짝 스치는 밤이면 잊고 지냈던 마음의 조각들이 조용히 문틈 사이로 들어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노래처럼 우리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게 하는 잔잔한 떨림. 오늘 당신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바람에 실려온 아주 작은, 아주 부드러운 마음의 조각입니다. 사랑했지만 갖지 못하고 잃었지만 잊히지 않았던 그런 우리 모두의 젊은 날처럼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어 보세요. 당신 마음의 숲길이 지금 조용히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 가벼운 바람을 따라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비행기 창문 너머로 회색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토오루 와타나베는 아무 말 없이 그 흐름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 내려앉은 묵직한 고요를 느끼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객실 스피커에서 아주 익숙한 기타 선율이 부드럽게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비틀즈의 노르웨이 앳 더 비치. 그 곡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기억의 어느 문을 조용히 두드리는 손가락 같았고, 오랫동안 봉인되어 있던 감정의 서랍을 천천히 열어젖히는 바람 같았습니다. 토오루는 숨을 들이쉬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심장이 아주 느리게 과거의 박동을 되살리는 듯 잊고 지냈던 장면들이 안개 속의 그림처럼 조금씩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기억의 중심에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아름답고 연약하고 어디에도 닿지 못한 채 흔들리던 나오코, 그리고 그녀의 곁에서 항상 조용히 웃고 있던 친구,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사람, 키즈키 토오루는 그 이름이 떠오르는 순간 가슴 한쪽이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행기 안의 공기가 순간 무거워진 듯 했지만 그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기억을 외면해도 결국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 도쿄의 골목길을 스치던 바람, 흩날리던 낙엽, 저녁빛에 잠긴 창가의 냄새, 젊은 날의 흔들림, 그 모든 것이 서서히 되살아났습니다. 기억이란 우리가 부르지 않아도 찾아오는 그림자와 같아서 준비되지 않은 순간에도 불쑥 어깨 위에 손을 얹습니다. 토오루는 조용히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다시 마주해도 괜찮아. 그리고 그는 그날, 그 시절, 그 잃어버린 조각들로 가득한 숲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토오루와 키즈키는 어릴 때부터 늘 함께였습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둘 사이에는 아주 조용한 신뢰가 깊게 흐르고 있었죠. 키즈키는 밝게 웃는 날도 많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작은 그림자 하나가 언제나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항상 나오코가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마치 하나의 원처럼 물 흐르듯 이어져 있었죠. 그러나 그 평온한 세계는 어느 날 아무 경고도 없이 산산이 부서져 버립니다. 한밤중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토오루는 잠결에 수화기를 들었고 그 끝에서 믿기 힘든 짧은 문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전해졌습니다. 키즈키가 죽었어. 공기가 딱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심장이 한순간
무너져 내리는 느낌. 왜라는 말도 어떻게라는 말도 아무것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키즈키는 아무 편지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인사도 원망도 그 어떤 단서도 남기지 않은 채 아주 조용하게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남겨진 것은 차갑게 굳어버린 진실 없는 슬픔,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나오코는 그 소식을 듣고부터 조금씩 무너져 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늘 먼 곳을 바라보았고 그 어디에도 앉혀둘 곳 없는 불안과 죄책감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토오루 역시 상실의 무게를 혼자 견뎌야 했습니다. 키즈키의 죽음은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균열을 만들었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슬픔을 공유하게 만들었습니다. 상실이란 이상한 그림자처럼 한번 스며들면 절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끔은 평범한 하루 속에서도 갑자기 그 그림자가 불쑥 어깨 위에 내려앉습니다. 토오루와 나오코는 각자의 방식으로 그 상처를 버티고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어딘가 조용히 금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은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도쿄의 커다란 소음 속에서 토오루는 늘 조금의 외로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그는 아주 우연하게 나오코와 다시 마주치게 됩니다. 사람들 사이를 천천히 헤치고 걸어오던 나오코는 예전보다 더 여리게 보였습니다. 마치 작은 바람에도 금방 흔들려 버릴 것 같은 투명한 유리잔처럼 두 사람은 말없이 도쿄 거리를 함께 걸었습니다. 가로등 아래 도시의 밤 공기가 조용히 내려앉고 멀리서 들려오는 전철 소리가 두 사람의 침묵을 부드럽게 채웠습니다.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 둘은 서로의 슬픔을 천천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나오코는 가끔 아무 이유 없이 멈춰 서곤 했습니다. 그러고는 공기 속에 떠있는 보이지 않는 과거의 조각들을 찾으려는 듯 먼 곳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토오루는 그녀의 뒷모습을 부서질까 두려운 마음으로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둘은 조용한 골목에서 함께 걸음을 멈췄습니다. 우산 위로 빗물이 톡톡 떨어지는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를 흐르고 있었습니다. 나오코는 마치 결심한 사람처럼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토오루, 나 요즘 내가 아닌 것 같아. 그 한마디는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의 냄새를 품고 있었습니다. 토오루는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균열을 느꼈습니다. 20살 생일 밤 그녀는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듯 무너졌습니다. 따뜻함과 혼란, 붙잡고 싶음과 죄책감, 그 모든 것이 뒤엉킨 채 밤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나오코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부재는 마치 가슴 한가운데에 열린 빈방 같았습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고 어떤 소리도 닿지 않는 토오루는 그 빈자리 앞에서 가만히 숨을 삼켰습니다. 그녀의 슬픔은 그보다 훨씬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고 있다는 것을 늦게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두 사람의 인연을 또 다른 길로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나오코가 사라진 지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토오루는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흰 봉투 속에 담긴 가느다란 글씨, 그리고 조심스레 적힌 짧은 문장. 나 산속 요양소에 있어 잠시 쉬고 싶어. 그 문장을 읽는 순간 토오루는 가슴 한쪽이 조용히 주저앉는 듯 했습니다. 요양소는 도시와는 완전히 다른 고요한 곳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짙은 안개가 숲 사이사이를 감싸고 햇빛조차 아주 천천히 내려오는 곳, 바람이 불면 나무들이 서로의 가지를 스치며 낮은 숨소리를 내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나오코는 자신의 마음을 조금씩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토오루가 그곳을 찾았을 때 나오코는 예전보다 더 섬세하고 더 투명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바람만 스쳐도 곧 사라질 것처럼 아주 약했습니다. 두 사람은 요양소 근처의 숲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새들의 소리, 나무잎이 흔들리는 소리, 발끝 아래 마른 흙이 가볍게 부서지는 소리, 이 모든 작은 소리들이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을 부드럽게 채워주었습니다. 걷다가 나오코는 문득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긴 숨을 들이쉰 뒤 말을 시작했습니다. 토오루, 나 사실 매일 무서워.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이 스치기만 해도 흩어질 것 같은 연약한 울림이었습니다. 나는 키즈키가 떠난 날, 나도 어딘가 같이 부서진 것 같아. 그 말은 작은 돌멩이 하나가 물속 깊은 곳으로 천천히 가라앉는 소리처럼 토오루의 마음에 깊게 닿았습니다. 토오루는 조심스레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나오코는 잠시 머뭇거리다 살짝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 나는 아직 누군가의 손을 잡을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그 말 속에는 스스로도 어쩌지 못하는 고통과 두려움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나오코의 옆에는 레이코가 있었습니다. 요양소에서 만난 독특하면서도 따뜻한 여자. 레이코는 피아노를 치며 자신의 아픈 과거를 조용히 풀어내곤 했습니다. 그녀의 연주는 마치 나오코의 균열 난 마음을 잠시나마 감싸주는 포근한 담요 같았습니다. 토오루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느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때로 사랑만으로는 치유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아무리 붙잡고 싶어도, 아무리 곁에 있고 싶어도 그 마음이 아직 자신을 지탱하지 못하는 순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나오코는 그 숲 속에서 자신이 잃어버린 조각을 다시 찾아보려 애쓰고 있었고, 토오루는 그녀를 바라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아주 조용히 기도하듯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나오코, 너는 그저 천천히 내 속도로 다시 걸으면 돼. 그러나 그 조용한 숲의 고요함은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슬픔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도쿄로 다시 돌아온 토오루의 일상은 겉보기엔 평범했지만 속으로는 말 못할 공허함이 조용히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강의실에 앉아 있어도, 도서관에 있어도, 거리의 소음 속을 걸어도 그의 마음 한쪽은 언제나 나오코가 있는 산속의 고요로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무겁게 내려앉던 어느 날, 미도리가 그의 삶에 살포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도쿄의 바람 속에서 혼자 반짝이는 작은 등불 같았습니다. 밝고 솔직하고 어떤 순간에도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는 사람. 처음 그녀가 말을 걸었을 때 토오루는 조금 놀랐습니다. 눈웃음을 지으며 그녀는 아주 자연스럽게 말했죠. 토오루 씨, 오늘 밥 먹었어요. 사소한 질문이었지만 그 말은 토오루의 마음에 작은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도서관 옥상에서 둘은 자주 함께 앉아 도시를 내려다보곤 했습니다. 바람이 불면 미도리의 머리카락이 하늘하늘 흔들렸고, 그녀의 눈동자는 말로 다 전할 수 없는 힘과 연약함이 동시에 비쳤습니다. 어느 날 미도리는 도시를 보며 갑자기 말했습니다. 토오루 씨, 저는요, 슬픈 건 정말 싫어요. 그 말은 단순한 투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 속에는 오랫동안 버텨온 상실의 흔적이 아주 깊고 조용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토오루는 그녀의 말에 어떤 부드러운 위로를 느꼈습니다. 자신만 슬픈 것이 아니라는 어딘가 마음이 닿는 순간, 미도리는 자신의 아버지를 돌보느라 오랜 시간 감정의 파도 속에서 흔들려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힘들다고 말하면서도 결코 삶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강인함이 토오루의 마음속에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빛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둘은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걸으며 함께 웃었습니다. 그 시간들은 토오루에게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살아있음의 감각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의 한편에는 늘 나오코에 대한 작은 그림자가 따라 붙었습니다. 미도리와 웃고 있어도 어딘가 결심하지 못한 마음이 조용히 웅크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도리의 존재는 그의 하루에 부드러운 숨결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녀는 슬픔이 깊은 사람에게만 보이는 이상한 따뜻함을 가진 여자, 그리고 그 따뜻함은 토오루의 마음속에 작은 희망을
아주 천천히 피워 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또 다른 혼란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나오코와의 인연, 미도리의 온기, 두 가지 감정이 서로 엉켜 조용히 그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곧 더 깊은 혼란으로 그를 이끌게 됩니다. 토오루의 마음은 어느 순간부터 두 갈래길 위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상처로 가득한 나오코가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햇살처럼 따뜻한 미도리가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감정은 명확한 선택지가 없는 매우 깊고 복잡한 길이었습니다. 토오루는 어느 쪽도 가볍게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 모두 그의 마음속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오코는 그의 젊은 날 상실과 슬픔,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연결을 공유한 사람, 미도리는 그의 지금, 그리고 어쩌면 미래의 향기를 전해준 사람. 그러나 마음은 언제나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도서관 옥상에서 미도리와 함께 웃고 있어도 갑자기 바람결에 스치는 어떤 순간에 나오코의 얼굴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거리의 광고판을 보다가도, 식당의 조용한 조명 아래에서도 나오코의 목소리, 나오코의 걸음, 나오코의 고요한 숨결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 마음 한자락에는 나오코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서늘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반대로 미도리와 함께 있을 때 그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가벼운 숨, 따뜻한 대화, 그리고 살아있다는 감각이 조용히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조차 때로는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희망을 품기에는 토오루 자신의 마음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미도리는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토오루 씨, 나는요, 당신이 어느 방향을 보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말은 아주 조용하지만 날카롭게 토오루의 가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미도리에게 솔직해지고 싶었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가슴 속에서 끝없이 얽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토오루는 혼자 방에 앉아 오랜 시간을 생각에 잠겨 보냈습니다. 나오코의 고요한 슬픔, 미도리의 따뜻한 온기, 그 둘 사이에서 자신의 마음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다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나는 왜 누구도 완전히 붙잡을 수 없을까? 하지만 그 질문의 답을 그도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감정이란 이유를 찾는 순간 더욱 이해하기 어려워지는 법. 그리고 그 혼란의 시간은 토오루에게 곧 찾아올 더 큰 슬픔을 알려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느 흐린 오후, 토오루는 낯선 필체로 적힌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봉투를 여는 손끝이 이상하게 떨렸습니다. 그 안에는
레이코의 짧은 문장이 서늘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토오루 나오코가 떠났어. 그 말은 천천히 그러나 깊게 가슴을 꿰뚫는 차가운 바늘 같았습니다. 토오루는 아무 말도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숨이 아주 작게 흐트러질 뿐. 그는 오랫동안 일본 곳곳을 떠돌았습니다. 걸어도 슬픔은 그의 발끝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레이코가 토오루를 찾아옵니다. 그녀는 잔잔한 미소로 그러나 눈끝에 고인 슬픔을 숨기지 못한 채 나오코의 마지막 날들을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나오코는 끝까지 토오루를 생각했다고. 무섭고 외롭고 자신의 마음을 감당할 수 없던 날들 속에서도 그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말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레이코는 그 밤 토오루와 마주 앉아 기타를 조용히 연주했습니다. 그 선율은 마치 나오코의 마지막 숨결이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듯한 아픈 그러나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둘은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다 조용히 나오코를 마음속에서 보내주었습니다. 그 밤은 아프고 쓸쓸했지만 동시에 이상하리만큼 따뜻했습니다. 상실의 끝에는 때때로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고요한 사랑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레이코가 떠난 뒤 토오루는 한동안 아무 말도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도쿄의 어딘가 사람들 사이에 서서 시간의 흐름만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거리의 소음은 이상하게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웃음, 자동차의 경적, 천천히 지나가는 소리, 모든 것이 마치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뚝뚝 끊어져 들렸습니다. 도시는 그대로인데 자신만 어딘가 놓여진 듯한 이상한 고립감. 나오코가 남긴 빈자리는 그의 마음 속에서 아무리 시간을 흘려도 쉽게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가 주는 고통 속에서 토오루는 아주 작은 변화 하나를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꾸만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밝은 눈, 솔직한 말투, 가끔은 짓궂게, 가끔은 외롭게 웃던 사람, 미도리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걸음, 그녀가 했던 사소한 말들이 추운 방 안에 남겨진 작은 난로처럼 토오루의 마음을 조용히 데워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화를 걸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미도리에게 손을 뻗는 것이 곧 나오코를 완전히 떠나보내는 일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토오루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질문했습니다. 나는 정말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까?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나오코를 정말 잊어도 되는 걸까? 하지만 해답은 어느 쪽에서도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하루, 또 하루, 어느 저녁
노을이 도시의 건물 사이에 천천히 번질 때 토오르는 문득 아주 조용한 결심 하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머니 속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끝은 조금 떨렸습니다. 과연 이 번호를 눌러도 되는 걸까? 그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심호흡을 아주 길고 천천히 한번 하고 마침내 미도리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드디어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미도리의 목소리,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그 따뜻한 울림. 그녀는 그저 평소와 다름없는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토오루의 마음은 그 순간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아주 오랜 침묵 끝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도리, 네가 필요해. 말을 하고 나니까 숨이 조금 떨렸습니다. 그 고백에는 슬픔, 죄책감, 망설임, 그리고 아주 작은 용기, 그 모든 것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잠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토오루는 미도리가 전화를 끊어버릴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깊게 그에게 물었습니다. 토오루, 지금 어디 있어? 그 질문은 단순히 위치를 묻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마음이 지금 어디쯤 서 있는지, 어떤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지 정말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토오루는 도시의 한복판에 서 있으면서도 갑자기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 사이, 빛과 소음 사이, 그 어디에서도 자신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숨을 한 번 길게 들이신 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잘 모르겠어. 어디에 있는지. 그 말은 미도리에게 그의 상처와 혼란, 그리고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외로움 속에 있었는지를 모두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미도리는 천천히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토오루, 내가 찾아갈게. 그 말은 춥고 어두운 방에 들어온 따뜻한 바람처럼 그의 마음을 조용히 감싸주었습니다. 토오루는 그 순간 아주 작은, 그러나 확실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걸음은 슬픔을 버리는 걸음은 아니었습니다. 슬픔을 품고 다시 앞으로 가는 걸음,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을 그는 조용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서 그는 아주 천천히 미래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노르웨이의 숲은 누군가를 잃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이에서 조용히 흔들리는 마음을 그려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별과 수많은 만남을 겪게 됩니다. 어떤 상실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슬픔도 기쁨도 혼란도 우리 삶의 일부이기에 결국은 우리 안에서 조용히 자라납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아주 조금이라도 가볍게 했기를,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디에 있든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부드럽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이 밤을 마음 깊은 곳에 내려놓아 주세요. 잘 자요.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따뜻하길 바랍니다.